여러분, 강아지 옷 창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내가 미신 앞에서 드르르 옷을 직접 만드는 모습? 아니면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원단 샘플을 들고 고민하는 장면? 하지만 강아지 옷 창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 옷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시작하는 1인 핸드메이드 창업부터 공방 운영 그리고 공장 생산 창업까지 각 방식의 장단점과 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펫패션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패스쿨TV 김수정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강아지 옷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펫패션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고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의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기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요, 펫 창업의 다양한 종류들을 하나 둘씩 소개할까 합니다. 하이패스쿨에서는 강아지 옷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죠. 취미부터 창업까지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자, 강아지 옷 창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집에서 혼자 시작하는 핸드메이드 창업. 자, 두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공방을 운영하는 공방 창업. 자, 세 번째는요, 공장 생산으로 대량 제작하는 공장 창업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집에서 시작하는 핸드메이드 강아지 옷 창업. 자,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집에서 미싱 하나 놓고 내가 디자인한 강아지 옷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자, 장점으로는 독창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니까 차별화가 가능하죠. 자, 맞춤형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퀄리티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사장님이요, 내가 만들어요. 전 과정을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품질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 혼자 하는 거죠. 초기 투자 자본 비용이 낮고요. 공간 임대료나 공장 생산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요. 집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요. 와, 내가 스킬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제품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문이 많아지면 생산에 한계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제작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직접 재봉하고 패턴 만들고 디자인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 하이패스쿨 수강생 분들의 평균치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배우고 창업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핸드메이드 창업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남들은 뭐 파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브랜드 기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브랜드명, 그리고 로고, 컨셉, 그리고 어떤 고객한테 판매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해요. 특히 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샬랄라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베이직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보호자의 패션의 성향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옷도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샘플을 제작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원단과 부재재를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계속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판매 채널을 구축해야겠죠. 그래서 어디서 팔 거냐, 자사몰에서 팔 거냐, 블로그에서 팔 거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거냐, 이런 판매 채널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팔 거냐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NS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과정으로 창업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방 창업을 한번 볼까요?
핸드메이드 창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핸드메이드 창업은 내가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뭐 공간을 차려놓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공방 창업은요, 내가 만드는 거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교육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도 함께 운영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을 갖고 제품을 제작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집에서 시작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원단이나 부자재가 점점 쌓이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원단에서 먼지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신 기계, 부자재, 먼지까지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공방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점으로는요, 고객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지나가다 오셔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내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트렌드를 한번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운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외부 강사로 출강의 기회도 생기겠죠. 저희 하이피스쿨도 외부 수업 정말 많이 나가는데요. 뭐 다른 문화센터 이런 데서 외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사 과정까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피스쿨에서 운영하는 펫패션 전문가의 강사 과정까지 수료한다고 하시면 저희 하이피스쿨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직접 하면서 자격증 발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당연히 임대료, 관리비, 고정비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운영 시간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게가 닫혀있으면, 매장이 닫혀있으면 오시는 손님들이 아, 여기는 맨날 닫혀있는 공간인가 보네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시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리는 좀 잘 해주셔야겠죠. 자, 공방 창업의 절차는요, 먼저 위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 살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올 거냐, 교통이 편리하냐, 반려동물 관련된 상권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인테리어도 하셔야겠죠? 장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커리큘럼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샘플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해야죠. 홍보해야죠. SNS,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요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아무래도 피드백도 생기고 클래스 운영도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공방 창업을 해서 내가 제품을 뭐 일부는 생산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산을 하면 최대 단점이 뭐냐면 우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거를 제때 맞춰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기, 내가 그만큼 판로를 개척을 했다라고 하시면 공장 창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핸드메이드로 몇 벌은 괜찮지만 주문이 늘어나면 공장 생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장점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사장님은 제품을 만드는 시간보다는 디자인을 하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초도 생산 시 최소 물량이 뭐 100장에서 200장 이상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리고 품질 관리, 내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품질 관리라든지 재고 부담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장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장을 선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샘플을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샘플을 공장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샘플을. 그리고 이거 샘플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기물들, 그러니까 필요한 부자재들 이런 것들을 공장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겠죠. 그럼 이제 그거가 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럼 이 제품을 놓아야 할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판매해야 될 건지 이런 유통 채널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마케팅 방법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객이 피드백을 주면 그것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제품에 녹여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할 건지는 각 개인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 옷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것들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도 있고요. 공방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면 강사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공장 생산을 하게 되면 내 브랜드를 키워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내 상황과 자원에 맞는 창업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든 하이패스쿨이 한번 옆에 있어 볼게요. 앞으로 펫 창업, 패션 창업,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알림은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하이패스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패스쿨에서는 강아지 옷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죠. 취미부터 창업까지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